자, 이번 시간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서 잠을 잘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입니다.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일자리 방방곡곡이 없어요. 없어요. 저희가 은행권 특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행권을 꿈꾸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데 레전드로 불리신다고 하더라고요. 뱅뱅뱅. 은행권 취업의 전설 미스터 뱅 류수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유수환 컨설턴트는 길게 하지 마시고요. 네. 뱅쌤이라고 하면 됩니다. 뱅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뭐 잘 지내셨죠? 그 금융권 이제 하반기 기대가 많이 돼서 뭐 많은 문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죠. 농협은행 빼고 지금 5군데 은행이 떠 있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자기소개서에 묻혀서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도 이제 뜨는 거죠? 9월 말이나 10월 달에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요 그 사연 들어가기 전에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 또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의 질문 이번 주 주제는 IBK 기업은행, I1뱅, IBK 기업은행 하반기 공채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IBK 기업은행의 공채가 9월 1일부터 따끈따끈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감이어서 학생들의 관심도 아주 대단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 댓글을 우리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라디오 DJ 같이 읽어주시죠. 읽어야 되나요? 예.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서류는 인턴 출신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예, 치즈 5781님께서 네. 치즈 같이 했네요, 제가 좀. 치즈. 네. 예, 느끼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은행권 희망하는 학생들 인턴이나 은행 서포터즈가 필수 스펙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인턴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은행의 상반기 경험만 봐도요. 우수 인턴에 대해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입회원 공채를 할 때 청년 인턴 근무자 또 우대 채용까지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뱅쌤, 기업은행 서류 인턴 출신이 좀 합격률이 높은가요? 기업은행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냐면 2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우수 인턴 선정이 되신 분들을 20%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턴? 예. 200명의 20%니까 40명이죠. 꽤 많네요. 200명을 뽑는다 그러면. 그럼 나머지 이제 160명이 일반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룸이고 그 40명은 이제 우수 인턴 출신들한테 배정되어 있는. 포지션 배분이 돼 있군요. 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수 인턴 출신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누적돼 있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고 또 이제 일반 전형 우수 인턴 된 친구들 중에서도 가르는 거예요?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도 다시 이제 면접 보고 서열을 랭킹을 매겨서 그렇게 하는군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되고 하니까 전체 200명 뽑으면 40명 정도가 이제 우수 인턴 출신이 되는데 우리 일반 지원자들은 이제 160명 정도의 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60명 정도도 거의 기업은행 지원자들이 한 시즌에 지원을 하면 2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거의 한 120대 1, 130대 1 정도가 되죠. 근데 어쨌거나 우수 인턴 출신이 아니더라도 또 기업은행 인턴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경쟁률은 우수 인턴 출신이 아무래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인턴을 안 해본 지원자들이 은행권에 되게 많습니다. 이 채용을 하고 나면 당장 이제 기업은행만 하더라도 200명 뽑으면 40명은 우수 인턴 출신일 거고 나머지 160명은 인턴을 안 해본 지원자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중에서 인턴 떨어진 친구도 있겠죠, 뭐. 많죠. 예,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인턴을 안 해봤다 또는 인턴을 해도 안 했는데 불리하냐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인턴을 해봤다면 좋긴 하겠지만 인턴을 안 해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궁금한 점은 서류 합격률이 높고 안 높고 그게 말씀하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턴을 했을 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점이 정말 시간을 할애할 만큼 뭐 딴 것도 할 게 지금 많은데 이걸 꼭 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짚어주세요. 인턴에 대한 거죠. 인턴인데 인턴을 하는 건 저는 그 학생들한테 항상 인턴 기회가 있으면 항상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인턴을 하면 그 일부에서는 그런 뒷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턴을 하고 나니까 뭐 로비 매니저만 시키고 뭐 2개월 동안 뭐 업무를 동전적이 바꾸는 것만 시키고 뭐 예, 못 배우고 그래서 못 배우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면 그중에 50%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꼴로 우수 인턴을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50%를 지정을 해주고 서류 면제 혜택을 주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과 관련된 경험을 그렇게라도 경험을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그렇게라도 2달이라도 그렇게 겪어보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맞아요. 인턴은 꼭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은 비긴 어게인. 또 이 네. 얘기 나오면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데 네. 이게 이분한테는 비긴 어게인이 그게 낭만적인 비긴 어게인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분인가 봐요. 오. 필기가 걱정입니다. 신문을 읽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 외에도 서술형의 경우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좀 그러니까 비긴 어게인님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 후에 그러니까 필기 시험 준비에 관해 묻고 있는 건데요. 먼저 그 IBK 기업은행의 필기 시험을 살펴보면 필기 시험 예정일이 이제 10월 21일 토요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인 논술, 또 약술, 상식 및 NCS까지 추가가 됐고요. 뱅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논술, 약술, 상식 및 NCS 이 말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소화불량이 올 것 같은데 예. 필기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제일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논술일 겁니다. 논술과 이제 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NCS 쪽, 그렇죠. 뭐 이쪽이 좀 걱정이 많을 텐데 논술은 제가 뭐 항상 나와서 이야기하지만 신문 기사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자꾸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뭐 이게 참 애매모호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 소화를 시킨다는 게.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주위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뭐 예를 들어 우리 일부에서도 제가 잠깐 들으니까 뭐 원자력, 뭐 신고리 원자력, 뭐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자꾸 이게 메모리가 남고 그거를 그렇죠. 자기 글로 말로 적어내고 나올 수 있고. 예, 자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좀 많이 거쳤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죠. 지금이라도 한 달이면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예, 지금이라도 뱅쌤께서 추천해 주시는 방법 중에 토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도 해보고 매일매일 하나씩은 써봐라라고 하시나요? 예. 토론하고 말을 하고 적어보라. 이게 이제 내 몸에서 출력이 나가는 건데 이 출력을 많이 해봐야 나중에 나한테 메모리가 많이 남게 됩니다. 네. 그냥 머리로만 기억하고 가겠다. 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왜 박수영 아나운서 알겠지만 우리가 방송할 때도 이게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말을 본인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글로도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자기 말을 써보는 거 예, 네.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하루에 한 번씩 말을 해보고 써보고 이 훈련은 논술에서 아주 좋은 훈련. 참 귀찮은 건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될 그러게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연습밖에 답이 없겠네요. 약술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약술은 외워야 돼요? 아닙니다. 신문을 보고 저는 외우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신고리 원자력 뭐 아까 나왔던 그런 주제 좋습니다. 좋은데 그 신고리 뭐 원자력 그 발전소에 대한 기원회를 약술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제가 나오거든요. 찬반을 좀 나눠서 예, 찬성도 균형 좋고 있게. 반대도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치우치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게 네.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술이 나오면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문을 꾸준하게 보거나 신문을 저는 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신문을 이제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슈화되는 소재들 그런 소재들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계속 읽어나가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훈련이 약술에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식과 NCS 준비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NCS도 생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저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서 상식 시험 보는 게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상식 시험을 별도로 준비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그 기초 상식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 되고 NCS가 문제인데 학생들이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NCS를 지금은 NCS를 공부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공부하기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왜요? 지금은 자기소개서를 더 적어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자기소개 시즌이니까 자기소개서에 더 집중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서류가 합격해야 NCS 시험을 보니까 맞아요. NCS는 30분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뭐 진작 했었어야 되지만 아직 못했다면 하루에 30분.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정해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통과해야 뭐 NCS나 만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댓글 볼게요. 네. 동동동동동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발 예, 동동 올드루키 부르고 계신 같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내용 살펴보면요. 장기 취준생이나 타 업종 회사에서 1, 2년 일하고 온 사람에 대해서 신입 졸업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취업 나이 마지노선이 남녀 어느 정도일까요? 예. 은행 어느 정도일까? 예. 올드루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러니까 취업 나이 물으시는 분들의 특징이 이제 대부분 나이가 좀 이렇게 있거나 있으신 경력이 분들. 있으신 경력이 있거나. 예, 그 마지노선을 좀 들어볼까요? 그 열린 채용이 이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열린 채용인데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실제로 중요한 말 은행에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열린 채용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실제로 이제 합격해서 채용하고 난 다음에 신입 행원들 200명을 뽑았다 그러면 200명 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몇 살이냐 이거를 봤을 때 보통 32에서 33 우리 나이로 35는 없군요. 진짜 그분이 특별하다 그러면 채용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거나 예. 좋은 데 있다 없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조직에서 어떤 동기들끼리의 문화라든가 조직 문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채용 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진짜 특별한 경우에는 뽑겠다, 지원은 얼마든지 하십시오라는 게 열린 채용의 개념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가 27, 8 정도 남자로 27, 8. 치면은 예. 근데 이제 최대 맥시멈 한 33 정도까지 그 만 이유는 나이 말고 우리 나이로. 그럼 우리 나이. 만약에요. 그 경력이 있는 경우에 그 경력을 좀 잘 녹여내야 될까요? 어떡할까요? 그렇 당연하죠. 예, 그 경력이 다른 경력자들도 많이 지원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경력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된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죠. 진짜 뛰어난 올드루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스카우트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올드루키가 다시 입사한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 그전 회사에서 뭐 적응 못했거나 아니면 뭐 좀 뭐가 좀 부족했나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올드루키가 신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웨이트를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은행권이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이 신입 시장이 있고 경력 시장이 있으면 경력 시장이 상당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거의 공채 신입을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니 외부에서 이제 경력 있으신 분은 특별한 곳, 뭐 예를 들어 요새 같은 경우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뭐 IT 이런 쪽에서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좀 그 역량이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재지원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잘 녹여내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올드루키시라면 한 33까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노핸트님인데요. 이번 13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주 뭐 제가 어제 뉴스에서도 좀 그 전해드린 바 있는데 취업 그 금융권 취업 박람회 굉장히 크게 한다고 하는데요. 은행 박람회에서 몇 명 정도 서류 패스가 되는 건가요? 라고 또 물어보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오늘이죠. 예. 예. 오늘 그 동대문 DDP라고 하는 그 동대문 플라자에서 지금 전 공동은행권에서 지금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10시부터였으니까. 예. 그 오늘 얼마나 채용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르는데 그 인원이 어디서 빠질 거냐면 우리가 일반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빠질 거니까 그거는 좀 이제 가만히 둬야 되겠고.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리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류가 통과되는 거죠. 우수 그렇습니다. 면접자 예. 선정된다면. 그것도 오늘 이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생들을 보다 보면 오늘 아침부터 일찍 가서 줄 서야 됩니다. 네. 그래야 지금 가면 이제 늦나요? 텐트 쳐야죠. 뭐 지금 보고 전날. 막 지금 달려가잖아요. 출발하면은 면접 기회 잡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전부 다 면접 보고 있을 아마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줄 서 그렇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예. 네. 맞아요. 자,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수 면접자에게 하반기 공채에서 그래요. 서류 전형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우수 인턴이 아니고 오늘 이제 면접을 이제 통과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면접을요? 인성 면접입니다. 그냥 네. 오늘 가면은 이제 이 지원 동기랑 기본적인 스펙이랑 이거를 적는 지원서를 작성해서 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합격을 하면 괜찮다라고 합격을 하면 이제 하반기 서류 전형 면제가 되는데 지금 은행권에서 지금 그 탈스펙, 열린 채용 뭐 이런
그 채용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이제 그 추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직접 채용하려고 하는 이런 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의 현장 면접, 기업은행의 4분 PR, 뭐 오늘 같은 또 전체 공동은행의 현장 면접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노려야 되고 평상시에 면접이라든가 그런 준비도 평상시에 좀 이거는 해 나가야 될 블라인드가 거고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펙 좋고 예. 좀 이력이 좋으신 분들은 경력이 좋은 분들은 가가지고 이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역차별 안 당하려면. 기본적인 스펙은 오늘 같은 지원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들어가니까. 네. 확인해봤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또 이번 은행권 예. 채용에서 눈여겨볼 점 한 가지 있는데요. IT 직군의 채용이 대폭 늘어난 점입니다. 관련 그래요. 댓글 좀 이게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짚어봐야겠네요. 네. 에이스 영삼님입니다. IBK 금융 IT에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 지원자가 준비해야 하는 경제 상식도 준비하고 또 IT 전공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IT 시사 이슈로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치즈 더블 추가님은 IT 직군 자소서와 필기 준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이분은 다 알려달라고 그래요. 핵심이 그 두 가지입니다. IT 분야 지원하시는 분들이 예. 자소서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요 두 가지인데 IT 쪽은 그 신입 일반 행원 쪽하고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IT 쪽은 일반 행원들은 뭐 영업력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 경험들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적는다면 IT 쪽은 완전히 기술적으로 좀 더 특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뭐 보안,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쪽으로 자기 전문 분야를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자기소개서가 나와야 되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논술 시험을 IT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의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논술에서 주제가 3개가 나오는데 네. 이 3개 중에 하나는 경제, 하나는 시사사회, 하나는 IT. 그래서 IT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IT 분야 주제를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를 IT 분야 지원자가 일반 경제, 상식, 시사 이런 걸 공부할 그러면 안 필요는 되겠네요. 없다고 보고 IT IT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그래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한 분들 중에 우리 뱅쌤께서 아메리카노 당첨자 누가 스디슨 커피를 드시고 또 정신 차리실지 또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누구 할까요? 이 중에서 제가 뽑으면 되죠? 네. 우리 그 아까 올드 루키? 네, 예, 올드루키님. 그 우리 좀 동동동이요.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동동동동. 모르겠는데 동동 발을 예. 동동동동동 부르고 있는 계신 우리 분. 동동동동동님 네. 아메리카노 드시고 네. 또 좀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힘내시고 네. 정신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동동동님. 자, 그리고 끝으로 짧게 자기소개서 기업은행 어땠는지 신의 한 수처럼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기업은행은 그 자기소개서 분량이 각각 1,300바이트입니다. 1,300바이트면 이 아주 오묘한 바이트예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00바이트 안에 학생들이 적은 거를 보면 상당히 자기 이야기를 많이 녹여내서 적고 있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이 1,300바이트 안에 특히 1번 질문 좀 포인트 1번 질문. 둬서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요. 1번 질문 포인트 둬서 그렇게 좀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커리어 칼리지의 류수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뱅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